특별안전보건교육. 이번 시간에는 1kg 이상 압력 용기의 설치, 취급 작업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과 안전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육의 학습 목표는 압력 용기의 구조와 법적 관리 기준, 안전장치와 설치 취급 절차, 위험성 및 예방대책, 점검 방법 등을 이해하고 관련 법적 근거와 안전수칙, 필수 보호구 착용, 응급조치 및 비상대응 절차를 숙지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본 교육은 압력용기의 설치 취급 작업 이해,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 압력용기 위험성, 용기 취급 및 설치 기준,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 기타 안전보건관리 사항 및 퀴즈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압력용기의 설치, 취급 작업 이해. 먼저 압력용기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압력용기는 내부 또는 외부에 일정한 압력을 가진 유체를 저장, 취급 또는 반응시키는 데 사용되는 밀폐된 용기로 산업 현장에서는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폭발 등 중대 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격한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를 살펴보면 내부 내용물을 담고 있는 몸통 부분인 동체와 압력용기의 머리 부분인 경판, 그리고 용기를 지지하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운전을 위해 안전밸브, 압력계, 맨홀, 노즐 등의 부속품들이 필수적으로 설치됩니다. 압력용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반응기, 열교환기, 증류 및 분리탑,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공기탱크나 가스탱크 등이 모두 압력용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압력용기와 보일러의 관계입니다. 압력용기는 밀폐된 용기에 압력이 가해지는 설비를 통칭합니다. 반면 보일러는 고압 증기를 생성하는 특수 압력용기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보일러는 압력용기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고압의 증기를 다루기 때문에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압력용기 관련 법적 근거와 안전검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르면 유해 위험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에, 이후에는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는 2가지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는 설계압력 0.2MPa를 초과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 중 공기 또는 질소 취급용기는 설계 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를 초과하면 안전검사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분류하는 각종 압력용기의 경우 공기 또는 질소 취급용기 중 설계 압력이 1MPa를 초과하는 용기를 지칭합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 주기를 숙지해야 합니다. 최초 안전검사는 설비 설치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이후 정기 안전검사는 최초 검사 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4년마다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력용기에는 안전관리를 위해 최고 사용압력, 제조 연월일, 제조 회사명, 제조번호 등의 표기사항이 명확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검사 제도는 검사 신청, 검사 준비, 검사 실시, 그리고 검사 결과 확인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검사 신청 후에는 기술 문서를 준비하고 일정을 조율하며 검사기관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외관, 기능, 성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 증명서가 발급되고 검사 필증을 용기에 부착해야 합니다. 오늘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게이지 압력을 1kg/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며 이 교육은 해당 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초 작업 전에 실시되어야 하고 교육 시간은 16시간입니다. 교육 대상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4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장에 압력용기 설치 취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둘째, 해당 압력용기의 게이지 압력이 1kg/제곱센티미터 이상인지 확인. 셋째, 해당 압력용기를 설치하거나 취급하는 근로자를 파악. 넷째,
이들에게 특별 안전 보건 교육 16시간을 실시했는지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압력 용기의 구조와 부속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압력 용기는 내용물을 담는 밀폐된 용기로 고압을 견디도록 특수하게 설계됩니다. 기본 구성 요소 중 동체, 즉 쉘은 내용물을 담는 몸통 부분으로 대부분 원통형 구조이며 내압을 견디기 위해 두껍게 제작됩니다. 재질은 주로 탄소강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합니다. 경판, 즉 헤드는 압력 용기의 양끝 부분, 즉 머리 부분이며 평판형, 반구형, 타원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계되어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받침대, 즉 서포트는 압력 용기를 지지하는 구조물로 스커트형, 새들형, 레그형, 러그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안전 운영을 위한 주요 부속품으로는 안전 밸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용기 내부 압력이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할 때 자동으로 압력을 배출시켜 과도한 압력 상승을 방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압력계는 내부 압력을 지시하는 계기로 U자형 사이폰관을 통해 고온 증기를 냉각하여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게 합니다. 맨홀 및 점검구는 내부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출입구 역할을 하며 노즐은 유체를 공급하거나 배출하는 연결부입니다.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 이제 압력 용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안전장치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안전장치는 안전 밸브, 릴리프 밸브 등으로 과도한 압력 상승을 막아 사고를 방지하는 압력 방출 장치, 급격한 압력 상승 시 판이 파열되면서 압력을 낮추는 파열판, 연소가스 폭발을 예방하는 화염 검출기, 최고 사용 압력에 도달하기 전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압력 제한 스위치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치는 압력 방출 장치입니다. 이는 용기 내부 압력이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할 때 외부로 자동적으로 압력을 배출시켜 과도한 압력 상승을 막아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 밸브와 릴리프 밸브는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적용되는 유체와 작동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 밸브는 주로 가스 등 기체나 압축성 유체에 적용되며 설정 압력 이상 시 급격하게 완전히 개방되었다가 다시 닫히는 팝 액션 특성을 가집니다. 반면 릴리프 밸브는 주로 액체나 비압축성 유체에 적용되며 설정 압력을 초과하면 압력에 비례하여 서서히 방출하는 비례 개방 특성을 보입니다. 안전 밸브는 설정 압력에서만 작동하지만 릴리프 밸브는 설정 압력 조정이 가능합니다. 압력 방출 장치의 설치 기준은 최고 허용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력 용기, 보일러 등에는 압력 방출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작동 압력은 최고 사용 압력, 즉 설계 압력 또는 최고 허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설정 압력은 압력 용기의 설계 압력 또는 최고 허용 압력 이하여야 하고 안전 밸브 1개 설치 시 축적 압력이 설계 압력의 110% 이하여야 합니다. 안전 밸브를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축적 압력이 설계 압력의 116% 이하여야 합니다. 압력 방출 장치의 분출 용량은 해당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충분히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파열판입니다. 파열판은 얇은 금속판이나 비금속 재질의 막으로 제작된 일회용 압력 해제 장치로 압력 용기, 배관, 탱크 내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경우 즉각적인 압력 해제를 통해 파손과 폭발을 방지합니다. 파열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제262조 파열판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치 기준은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며 파열판은 압력 용기나 배관의 상단 혹은 측면에 설치되며 안전밸브와 조합하여 밸브를 보호하거나 이중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압력 용기의 안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압력 용기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압력 용기 식별 및 사용 제한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파열판과 안전밸브의 직렬 설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부속 설비에는 반드시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직렬 설치된 장치 사이에는 압력 지시계나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 압력 상승을 감지해야 합니다. 위험물질 등이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 방지를 위해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덮개, 플랜지, 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는 적절한 게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밀착시켜 위험물질의 누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밸브나 콕, 조작 스위치 등은 오조작 방지를 위해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구분 표시해야 하며 밸브 재질은 개폐 빈도, 위험물질의 종류, 온도, 농도 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 방지를 위해 원재료의 종류와 설비명을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계기류, 즉 압력계와 온도계의 설치 및 점검 기준입니다. 압력계의 경우 액체 압력 용기에는 정확한 압력 측정을 위해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기체 압력 용기는 위치 관계없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 증기를 다루는 경우 U자형 사이폰관을 반드시 장착하여 증기를 냉각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압력계의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며 현저한 손상, 마모, 누설이 없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에 부착된 압력계는 정기 안전검사 주기에 맞춰 교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눈금 범위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압력계 측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에서 압력계의 최대 눈금 범위는 설계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가 적정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침이 0점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도계는 20도 이하 저장 용기의 경우 가장 낮은 온도 부위에 설치하고 고온 압력 용기의 경우 가장 높은 온도 부위에 설치해야 합니다. 표시 방향은 작업자가 잘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합니다. 점검 시에는 유리면 손상 여부, 지시 바늘이 휘거나 떨리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눈금판과 지시침 사이의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5도 이내를 허용합니다. 교정 주기는 제조사의 권장 사항을 따르며 정기적으로 배선 절연 상태, 내부 진공 상태, 부식 및 파손 여부, 눈금 선명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장치 관련 기준 및 설치 상태 점검 시 안전밸브 설치 기준은 1개 설치 시 설계 압력 또는 최고 허용 압력 110% 이하, 2개 이상 설치 시 설계 압력 또는 최고 허용 압력 116%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합니다. 압력계의 설치 기준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액체 압력 용기는 가장 높은 곳에, 기체의 경우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며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여야 합니다. 안전밸브 검사는 2년 1회 이상, 축적 압력 기준은 110% 이하입니다. 설치 상태 확인 시에는 압력 방출 장치, 압력계 설치 및 상태, 고정 구조 및 접지 확인, 각인 표시 확인의 순서로 점검합니다. 압력용기 위험성. 압력용기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요인은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밀 시험 시 과압 폭발입니다. 압력계 손상이나 미설치, 밸브 또는 클램프 파손,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원인이 되어 기밀 시험 중 과압이 발생하여 물체가 비산할 경우 작업자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화재 및 폭발 위험입니다. 부적절한 작업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폐유기용제 중화탱크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거나 열교환기 개조 작업 중 용단 작업 시 폭발 또는 가연성 물질 근처에서 화기 작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내부 폭발 및 파열 위험입니다. 착화 불량에 따른 연소실 역화, 이상 압력 상승, 버너 노즐 막힘 또는 자동 급수 장치 고장으로 인한 저수위 등 장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넷째, 화상 위험입니다. 배관 연결부 파손으로 인한 스팀 누출, 밸브 조작 실수로 인한 갑작스러운 스팀 방출 또는 정비 작업 시 잔류 스팀에 의한 화상 등 고온 고압의 스팀 역류나 방출로 인해 심각한 화상 위험이 발생합니다. 다섯째, 설비 결함 위험입니다. 노후화, 부식에 의한 두께 감소, 경판과 동체 결합부 파손, 용접부 파열,
부속품 연결부 결함 등 제작 불량이나 오랜 사용으로 인한 설비 결함이 원인이 됩니다. 여섯째, 운전 오류 위험입니다. 안전밸브 작동 불량, 압력계 또는 온도계 오작동, 설계 압력 초과 운전, 정비 후 재가동 시 오류 등 부적절한 운전 조작이나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위험입니다.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밀 시험 중 엘보우 배관 비산 사고입니다.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압력 용기 기밀 시험을 진행하던 중 누설 부위가 발견되었고 재해자가 가압 상태에서 스패너로 클램프 너트를 조이다가 클램프가 파손되며 고압 공기가 분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엘보우 배관이 비산하여 작업자를 가격, 중상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원인 분석 결과 압력 용기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법적 기준을 미준수했으며 기밀 시험 시 수압 대신 공기를 사용하는 부적절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가압 상태에서 누설 부위를 조이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함에도 실시되었습니다. 클램프 강도가 시험 압력에 부적합했고 작업자 보호장비 미착용 및 안전거리 미확보도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 인증을 확인하고 기밀 시험 시에는 수압 시험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가압 상태에서의 조임 작업을 금지하고 적절한 부품을 사용하며 안전거리 확보와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기 압축기 시운전 중 경판 파열 사고입니다. 공기 압축기 시운전 중 보조 공기 저장 탱크의 압력이 상승하던 중 경판과 동체의 용접 부위가 파열되면서 경판이 비산하여 재해자의 안면부를 타격해 중상을 입힌 사고입니다. 원인은 경판과 동체의 용접 품질 불량 및 안전밸브 미설치로 인한 과압 방지 기능 부재였습니다. 또한 압력 용기 설계 기준 미준수 및 시운전 시 안전거리 미확보, 그리고 용접부 시험 및 검사 미실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제작 및 설치 단계에서 용접 품질과 비파괴 검사 등 품질 확인을 철저히 하고 압력 용기 설계 기준 준수 및 안전 인증 취득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안전밸브 설치와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운전 시에는 반드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호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유지보수 중 노즐 연결 불량 사고입니다. 용기 내부 청소 후 재조립 과정에서 노즐 부분과 소켓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압력 테스트 중 파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표준 작업 절차서 미준수, 체결 부위의 토크갑 미준수, 작업 후 검수 절차 누락, 그리고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족이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표준 작업 절차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체결 부위의 토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작업 후에는 반드시 이중 검수 체계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설계 압력 초과 및 안전밸브 미설치 폭발 사고입니다. 설계 압력 이상으로 공기를 저장하여 용기 측면 용접 부위가 약해져 파열 폭발한 사고로 주변 작업자 부상 및 설비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명확하게 설계 압력 초과 운전, 안전밸브 미설치 또는 기능 불량, 압력계 정기 검교정 누락, 그리고 작업자의 과압 위험성 인식 부족이었습니다. 예방 대책은 설계 압력 준수, 즉 최대 허용 압력의 90% 이하를 유지하고 안전밸브 설치 및 정기 기능 점검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압력계 정기 검교정 실시, 과압 방지를 위한 자동 제어 장치 설치도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우리는 모든 부품의 확실한 체결 확인과 재작동 전 최종 점검, 그리고 설계 압력 준수와 안전밸브 설치가 사고 예방의 핵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기 취급 및 설치 기준. 압력 용기를 설치하고 취급할 때 지켜야 할 안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치 안전 조치로는 압력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면에 충분히 고정되어야 하며 외력이 발생하여도 넘어지지 않도록 기초 고정 볼트 이상으로 볼팅해야 합니다. 볼트 체결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조사에서 규정한 토크 값을 준수하여 체결해야 하며 체결 패턴은 대각선 방향으로 균등하게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볼트 재질은 내식성과 강도가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고 너트와 와셔는 풀림 방지용 와셔나 더블 너트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설치 위치를 고려할 때는 출입문에서 2m 이상 이격하고 여론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점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환기가 원활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응축수 관리입니다.
공기 저장용 압력용기는 공기 중 수분이 응축되어 응축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응축수를 주기적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용기 내부 부식이 발생하여 파손 위험이 증가합니다. 응축수 미관리 시 내부 부식, 동결 위험, 품질 및 기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응축수가 얼어 드레인 노즐 파손 및 용기 변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에 전기 또는 스팀 보온 장치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스팀 유입 방지 및 배출 조치도 중요합니다. 보일러 정비 등의 작업 시 고온 고압의 스팀이 방출되면 심각한 화상 위험이 있으며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스팀 유출 관련 재해 중 중상 이상이 65%를 차지했습니다. 필수 안전조치로 작업 전에는 반드시 메인 스팀 헤더, 즉 기관실과 연결된 밸브를 차단하고 작업 장소로 연결된 스팀 배관의 밸브 플랜지부에는 맹판 설치가 필수적이며 작업 구간에 밸브 차단 및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배관 내 잔류 스팀 및 열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맹판을 설치한 후에는 맹판 설치 확인 태그를 부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압력용기의 접지, 즉 그라운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력용기는 정전기, 번개, 누설 전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접지가 필요하며 특히 가연성 또는 폭발성 물질 취급 시에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접지 설치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최소 설치수는 압력용기 받침대 하단에 최소 1개 이상의 접지편을 설치해야 합니다. 접지 저항은 100옴 이하여야 하며 폭발 위험 지역은 10옴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접지선 굵기는 5.5제곱밀리미터 이상을 사용하며 접지봉은 동, 즉 구리봉을 사용하고 지름 14mm 이상, 길이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접지 구조는 압력용기 본체에서 접지 단자를 거쳐 접지선으로 연결되고 접지선은 다시 접지봉을 통해 대지로 연결됩니다. 금속 연결부는 용접 또는 압착으로 견고하게 연결해야 하며 접지선은 한국전기설 비규정 KEC에 따라 녹색 또는 녹색, 노란 혼합 줄무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점검 방법으로는 유관 점검을 통해 접지선 연결 상태, 부식 여부, 접지 단자 접속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한 접지 저항계를 사용하여 1년에 1회 이상 접지 저항을 측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에 노출된 접지편의 부식으로 인한 기능 상실에 주의해야 하며 접지 저항 측정 시에는 대지 상태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 조건에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점검 주기를 명확히 하여 접지선 및 접속부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유관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접지 저항을 측정해야 합니다. 비상정지 발생 후 재가동 시에는 반드시 접지 상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점검 방법과 요령을 습득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사전 위험성 평가는 압력용기 작업 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최근 보일러 내부 작업 등에서 위험성 평가 미실시로 인한 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단계로 1단계는 위험 요인 파악. 작업 환경, 설비, 절차에서 위험 요인을 식별합니다. 2단계는 위험성 추정.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위험 등급을 결정합니다. 3단계는 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4단계는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기술적, 관리적, 개인 보호구 조치를 실행합니다. 5단계는 기록 관리. 평가 결과를 문서화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효과적인 위험성 평가를 위해서는 작업자와 관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과거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평가표를 작성하고 주요 위험 요소를 시각화하며 작업 시작 전 TBM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압력용기의 일상 점검 항목입니다. 압력계 점검은 손상, 마모, 누설이 없는지 외관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인지 교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U자형 사이폰관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에 따라 안전 밸브가 설치된 경우 레버를 사용하여 밸브가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고착이나 부식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분출 압력은 법정 점검 주기를 참고하여 설정 압력에서 안전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2년 1회 이상 확인하고 이상 시 즉시 교정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밸브의 봉인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봉인이 파손된 경우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지지대 및 기초볼트 점검은 외력에 의한 손상이나 변형, 부식 여부를 확인하고 볼트의 풀림이나 부식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조여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응축수 배출구 및 드레인 밸브 점검 시에는 밸브를 조작하여 응축수가 잘 배출되는지 확인합니다. 하부 드레인 밸브 설치 부분의 부식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료 차단 밸브 및 리턴 밸브는 기능과 누설, 이물질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며 밸브가 원활하게 개폐되는지 작동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일상 점검 시 매일 작업 시작 전 실시 및 기록과 압력계 겉에 최고 압력 표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전문가에게 정밀 점검을 의뢰해야 합니다. 외관 검사 및 두께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관 검사 시에는 외관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자세한 확인 항목으로는 용기 형태, 즉 경판 및 동체의 형태와 상태, 노즐 등 부식 가능성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플랜지, 게스킷, 맨홀의 누설 흔적 유무 및 볼트 너트 체결 상태를 확인하며 지지대의 외력에 의한 손상, 변형, 부식 여부를 점검합니다. 균열 확인 방법으로는 유관 검사, 액체 침투 탐상, 자분 탐상, 그리고 내부 결함 확인을 위한 초음파 탐상 등이 있습니다. 두께 측정은 재료의 부식, 침식, 마모로 인한 두께 감소는 압력 용기의 파열 및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요합니다. 초음파 두께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측정 위치는 동체 및 경판의 대표적인 위치를 선정합니다. 측정 전에는 표면 이물질을 제거하고 교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최소 필요 두께는 설계 압력, 직경 허용 응력, 용접 효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판정 기준은 측정 두께가 최소 필요 두께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식 속도를 산정하여 남은 수명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밸브 작동 불능의 주요 원인과 점검표 활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안전밸브 작동 불능의 주요 원인은 1번, 디스크 부식 및 스프링 열화. 오랜 사용으로 디스크가 부식되거나 스프링의 탄성이 부족해져 밸브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 잘못된 설정 압력. 안전밸브 설정 압력이 최고 허용 압력보다 높게 설정되어 과압 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번, 전단 밸브 오조작 및 배관 폐쇄. 전단 밸브가 닫혀 있거나 배관이 막혀 압력이 전달되지 않아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4번, 디스크에 이물질 부착. 디스크와 시트 사이에 이물질이 끼거나 부착되어 정상적으로 개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상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외관 상태, 압력 설정값, 봉인 상태, 테스트 레버 작동 상태, 그리고 배출구 막힘 여부와 배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안전보건관리 사항 및 퀴즈. 이제 압력용기 작업과 관련된 기타 안전 및 보건관리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모는 머리에 꼭 맞게 착용하고 턱끈을 단단히 고정하며 충격 흡수제 상태와 균열, 변형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경은 얼굴에 밀착되도록 착용하고 렌즈 투명도와 긁힘, 균열 없이 양호한 상태인지 확인하며 측면 보호대를 장착해야 합니다. 안전장갑은 작업 특성에 맞는 장갑을 선택하여 손목까지 완전히 덮도록 착용하고 찢어짐이나 구멍 없이 양호한 상태인지 확인하며 오염 시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안전화는 발 크기에 맞게 끈을 단단히 조여 고정하고 안전캡과 안전창 상태 및 미끄럼 방지 밑창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호흡보호구는 송기 마스크 또는 방독 마스크를 사용하며 얼굴에 밀착되도록 착용하고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해야 합니다. 필터 상태와 교체 시기를 확인하고 호흡 시 공기 누출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보호복은 화학 물질로부터 방호하기 위해 부식성, 발암성 등 위험한 화학 물질의 누출이나 비산 시 피부와 신체를 보호하며 고온 환경, 증기, 뜨거운 액체 등으로 인한 화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작업 환경 관리입니다. 2인 1조 작업은 압력용기 내부 작업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감시자는 작업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하며 비상시 구조 및 구급 조치를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무전기 등 통신 장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고 표지 및 통제를 위해 작업 구역을 설정하고 출입 통제를 실시합니다.
작업 중 출입 금지 등 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밸브 차단 시에는 조작 금지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차량 등의 출입 제한 조치도 설치해야 합니다. 환기 및 가스 측정은 용기 내부 작업 전 필수입니다. 강제 환기를 실시하고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18에서 23.5%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해야 하며 가연성 가스 우려 장소에서는 방폭 구조의 환기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 완료 후에는 현장 정리정돈과 함께 경고 표지를 반드시 제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긴급조치 절차입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밸브 차단 및 전원 차단을 실시하고 관리자나 안전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19 신고 및 긴급 대피를 실시하고 안전 밸브 등 비상장치 작동을 확인하며 사고 확대 방지 조치 및 후속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고온 고압 스팀 사고 대응 단계를 숙지해야 합니다. 스팀 유입이 발생하면 즉시 메인 스팀 헤더와 연결된 밸브를 차단해야 합니다. 작업 장소로 연결된 스팀 배관 밸브 플랜지 부에는 맹판을 설치하여 이중 차단해야 합니다. 중상자가 발생할 경우 화상 피해자에게 찬물로 화상 부위를 냉각한 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사고 후에는 배관, 밸브, 안전장치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리정돈 및 문서화 체계입니다. 현장 정리정돈은 작업 효율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 비상시 신속한 대응, 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용이성, 그리고 작업자의 심리적 안정감 제공에 기여합니다. OS 활동은 안전관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S1. 정리는 필요 물건과 불필요 물건을 구분하는 것이고 S2. 정돈은 물건의 위치를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S3. 청소는 깨끗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S4. 표준화는 관리 기준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S5. 습관화는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문서화 체계 역시 중요합니다. 압력 용기 이력 추적 및 관리, 법적 요구사항 충족 증빙, 안전관리 투명성 확보, 작업자 교육 및 인수인계 용이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작업 전에는 안전작업 허가서와 위험성 평가서, 작업 중에는 작업 일지와 점검표, 작업 후에는 검사 정적서 및 유지보수 기록 등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문서화와 정리정돈은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안전관리의 핵심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전인증 및 검사는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장치 관리는 압력 방출 장치, 압력계, 고저 수위 조절 장치 등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설치 및 취급 기준으로는 바닥 고정, 스팀 유입 방지, 접지, 응축수 관리 등 설치 및 취급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기 점검 및 검사는 일상 점검, 외관 검사, 두께 측정, 안전 밸브 작동 검사 등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및 허가 사항은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급하는 등 사전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구 및 비상 대응은 개인 보호구 착용, 2인 1조 작업, 비상시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파열판을 설치하는 가장 적절한 경우는 무엇일까요? 1번 안전밸브 없이 단독으로 설치할 때, 2번 독성 물질 취급 시 환경 오염 가능성이 없을 때, 3번 안전밸브 후단에 설치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할 때, 4번 급격한 압력 상승 위험이 있거나 독성 물질 취급으로 환경 오염 가능성이 있을 때. 정답은 4번입니다. 파열판은 급격한 압력 상승 위험이 있거나 독성 물질 취급으로 환경 오염 가능성이 있을 때 안전밸브와 직렬로 설치하여 압력을 낮추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주기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설치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 매년 실시한다. 2번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최초 안전검사 시행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번 설치가 끝난 날부터 5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 매 3년마다 실시한다. 4번 최초 설치 시에만 안전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압력용기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최초 안전검사 시행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과 절차를 현장에서 반드시 적용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S-OIL에 있으며 해당 저작권은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변형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